네, 안녕하십니까. 협업 툴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스체크 대표의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언택트 업무 시대 협업 툴 도입의 200%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거점 근무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필수로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뿐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일한 하루, 플로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근. 대표님, 우리 회사도 플로우 놔주세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실제로 실무자, 중간 관리자,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에피소드를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협업 커뮤니케이션 툴이 활발하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영미권을 중심으로 슬랙, 그리고 대기업의 라인웍스, 구글, 그리고 화상회의 솔루션인 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그리고 호주의 유명한 기업인 아틀란시안까지 정말 거대한 회사들이 협업 솔루션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지금 도입 현황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중견 대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시장을 나눴을 때 아까 이런 대기업이 만드는 협업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국내에 아직까지 90% 이상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트홈 같은 개인용 메신저로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봤을 때 앞에 보여드린 그런 외산 솔루션부터 국내의 대기업들이 만든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대기업, 금융기관,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90% 이상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같은 개인용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보 보안, 정보에 대한 자산화, 체계적인 업무 관리에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사사분면으로 한번 시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Y축으로는 SaaS 클라우드형 서비스와 그리고 온프레미스형으로 나누어 봤고요. X축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융기관의 시장으로 좀 세분화를 해보았습니다. SaaS형의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메신저형, 작업관리형, 그룹웨어형을 좀 세분화해서 협업 솔루션이 다양하지만은 좀 카테고리를 나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온프레미스형 서버 설치형의 경우 아틀란시안의 지라 같은 서비스가 있지만은 개발자 중심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 플로우는 참고로 사스형 중소기업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은 온프레미스형의 대기업 금융기관도 활발하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실제로 고객사를 만나고 영업을 하고 또 도입 구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좀 풀어놓기 전에 저희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업무용 메신저 기반의 올인원 협업을 더한 그런 협업 솔루션입니다. 천여 개의 회사가 이미 유료로 기업 고객이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매월 90개의 회사가 신규로 지금도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현대기아자동차부터 JTBC 같은 언론사, 그리고 DB금융투자 같은 금융회사, BGF 리테일, 이랜드 리테일 같은 유통회사, 그리고 SOL 같은 정유사까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장점은 쉽고 익숙한 PC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 보안 채팅, 그리고 사내 시스템과 연동되는 그런 알림도 굉장히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 프로젝트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기능을 구현되어 있고요. 사내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쉽게 초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 관리와 일정 공유, 그리고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올인원 협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플로우를 사업하는 한 5년 동안
수백 명의 기업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만나보았고요. 그런 기업 담당자들이 이런 솔루션을 도입 검토할 때에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내가 이걸 좋다라고 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뭐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되지 않는 솔루션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좀 걱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는 메신저 또는 그룹에 같은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과 좀 뭔가 충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고민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안 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안 정책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가라는 고민을 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도입 및 운영 예산에 충분히 무리가 없는 상태의 솔루션인가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선택한 이 솔루션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경쟁 제품들에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일까 라는 부분을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이런 것들 도입하기 전에 항상 파일럿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 그리고 이 솔루션이 우리 회사에 잘 도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파일럿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사용해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파일럿도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파일럿 운영할 때 유의사항을 저희가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IT 부서와 BIT 부서 간에 함께 테스트에 참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IT 부서 중심으로 솔루션을 도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IT 부서에 계신 분들은 IT 활용 능력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혈을 기해서 도입을 하셨지만 경영지원 부서, 마케팅, 영업, 디자인 다양한 부서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IT 부서와 BIT 부서가 충분히 함께 테스트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부 또는 팀 단위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기능 몇 번 눌러보시고 버튼 눌러보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본부 또는 팀 단위에 적게는 한 10명, 많게는 수십 명, 100명 단위의 본부 조직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업 툴을 이용하는 것이 이메일보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기존에 있던 메신저보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실제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또는 실제로 운영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채널을 좀 최소화하라는 건데요. 기존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널, 메신저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다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기존에 하시던 방식을 잘 바꾸려 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 하지 못하고 기존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왕 업무 소통 방식을 바꾸고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기존 최선을 한번 최소화하고 우리 앞으로 플로우로 한번 한동안 한 달 동안은 소통을 해보자 라고 정해놓고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상 불편사항 개선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품 개발사와 수시로 소통하고 좀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불편하거나 개선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솔루션 개발사는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때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활용하다 보면은 어떤 제품이든 100% 완벽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제품 개발 로드맵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제품을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소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목표 기간을 정해놓고 파일럿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듯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뭔가 이런 파일럿을 했을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목표 없이 그냥 파일럿 테스트하다가 다른 업무 하다가 또 그냥 파일럿 테스트하다가 다른 업무 하다가 하면은 그냥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이걸로 플로우로 소통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정해놓으시고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사스 임대형과 온프레미스형 두 가지를 모두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사스형이 좋아요, 온프레미스형 형태가 좋아요 라고 많은 문의들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거를 선택하시기 전에 이제 사스형 임대형과 그리고 온프레미스형의 장단점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스 임대형의 경우에는 장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화돼서 최신 버전의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 그냥 매월 사용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다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생겼을 때 해지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의 서버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공통으로 제품을 쓰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특정 업종은 보안의 이슈로 인해서 좀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형 같은 경우의 장점은 일부 고객사의 좀 눈높이에 맞게 또는 사내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충분한 컨설팅 또는 제품 개선의 여지도 좀 열려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보안 정책, 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이라서 가지고 있는 뭐 보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안 정책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게끔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높은 초기 비용이 좀 발생하겠죠. 그리고 구축 비용이라든지 뭐 커스터마이징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별로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아이폰 사실 뭐 직접적으로 개발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직접 개발하면은 웹 개발도 하셔야 되고 서버 개발도 하셔야 되고 아이폰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아이패드 개발자 각각 플랫폼별로 유지 보수 비용과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 또는 도입해 놓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로 할 때에는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로컬에다가 서버를 구축해 놓으시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했을 때에 뭐 유럽에서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사용했을 때 국내 서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해외 사용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한 10명 기준으로 다 5년간 TCO를 한번 계산을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실제 비용을 토탈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건데요. 사스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매년 똑같은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물론 사람이 좀 유저가 많아지거나 유저가 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비용은 살짝 오르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프리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인프라 비용 그리고 장비를 사는 비용이라든지 시스템 운영 비용 그리고 구축 비용 실제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잡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축하고 나서 유지 운영하는 라이센스 비용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스형보다는 온프레미스형이 5년간 계산했을 때 비용은 좀 더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보안 정책 시스템 운영 정책상 온프레미스가 필요하신 고객들은 또 온프레미스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플로우를 뭐 현대, 기아 자동차, 그리고 BJ 브리텔, SOL 같은 대형 클라이언트부터 중소기업까지 만나면서 고객 사례를 좀 수집해 보았습니다. 이 고객들이 어떤 니즈에서 이런 협업수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안착시키고 도입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스마트폰과 PC가 연동되는 협업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그룹사에서 이용하는 메신저라든지 그룹웨어는 가지고 있으셨고요. 그리고 개발자 중심의 솔루션인 지라, 컨플루언스 같은 이제 솔루션도 외산 솔루션도 일부 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로 경영 지원 부서, 기업 문화팀, 인사팀
이런 데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협업 솔루션, 프로젝트 관리 툴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플로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입을 하셨는데 500명 파일럿 테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올해 이제 7,000명으로 전사 확대 구매를 하셨습니다. AD 인증, 보통 대기업들은 계정 통합을 위해서 AD 서버가 있으시더라고요. AD 인증 서버를 연동을 해서 계정 관리 체계를 준수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 조직도 연동을 통해서 입퇴사 처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로젝트 방에서 나가지거나 하는 기능들이 구현해서 보안적으로도 좀 안전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SAP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플로우에서 사용한 업무 성과나 실적들을 인사평가 솔루션에 쉽게 등록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플로우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물 같은 것들을 이메일 서버를 통해서 쉽게 나가게끔 하는 그런 연동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B금융투자 같은 금융권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금융권 망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외산 솔루션을 좀 도입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사원 중심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고객관리 시스템과 같은 사내 시스템과 연동이 좀 필요했었고요.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 시스템과 연동해서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등록하거나 어떤 활동을 등록할 때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기존의 그룹웨어 상품 게시판에 이제 새로운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룹웨어 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모바일 플로우와 연동을 해서 API로 연동을 통해서 모바일에서도 새로운 상품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업사원이 쉽게 전달받을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내망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부망에 이제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의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MDM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내부 보안 정책을 좀 준수를 했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입니다.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SAP ERP와 연동된 챗봇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메신저를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사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리테일 회사의 경우에는 본사 직원도 있지만은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영업 지점, 유통 영업 지점들이 각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AP 물류 ERP와 유통 물류 ERP와 연동되어서 챗봇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사내 포탈에 이제 그룹웨어 같은 포탈 시스템에 플로우의 일정이라든지 플로우에 새롭게 등록된 알림 같은 것들이 표시되고 연동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JTBC 같은 언론사 사례를 공유드리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안전한 구축형 협업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룹웨어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그룹웨어와 유기적으로 연동된 협업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5,000명 전 그룹사 대상으로 도입을 했고요. JTBC, 메가박스, 중앙일보 같은 회사가 지금 플로우를 이용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알림센터를 구현을 해서 결제 품위가 상실되었다거나 아니면 개발팀에서는 모니터링하는 환경, 그리고 직원들이 포인트를 썼을 때 직원 복지 포인트 차감에 대한 현황들을 플로우 채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룹웨어 조직도와 연동이 되어서 입퇴사 처리에 따른 이제 채팅방에 자동 아웃시키고 하는 보안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AD 인증을 통한 통합 계정 관리, 그리고 IPT 전화기 서버를 연동해서 전화기와 연동해서 전화도 바로 걸 수 있고 전화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 전달에 4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매체가 의사 전달 요소의 4가지 요소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수신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 중심으로 항상 얘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실 업무에서 밑에 있는 실무자 직원이 임원분, 팀장님들에게 업무 보고를 플로우로 하더라도 이 보고를 그냥 기존의 메일 통해서 전달을 해줘, 그냥 카톡 통해서 줘 라고 하는 순간 이 미디어 매체, 플로우 같은 도구가 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새로운 툴을 도입했을 때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툴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프로세스를 바꾸겠다.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좀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수신자가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셔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이거를 회사에 정착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시면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그 6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실무자에게 맡겨놓고 회사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장님부터 뭐 임원까지 우리 앞으로 새로운 툴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자 라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착 목표 데드라인을 반드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프로세스는 그대로 가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도 함께 개선한다. 그냥 도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 업무 문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좀 리더들 중심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부서에서 잘 쓰고 있고 어떤 팀에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누가 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쓰다 보면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매우 잘 활용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하는 부서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활용 사례를 수집해서 이제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걸 통해서 좀 잘 사용하는 부서에 상도 좀 주시고 활용 사례를 좀 전파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불편사항,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품 개발팀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아까 마찬가지로 제품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시는 파트너로서 제품 개선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거 자꾸 말씀 강조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플로우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협업 툴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여쭤봤을 때 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가 임원이나 팀 리더가 먼저 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게 되더라 라는 게 가장 많은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3개월 내 정착이 열쇠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협업 툴 도구를 바꾸시고 뭔가 추진하실 때에는 짧은 기간 내 단기간에 좀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좀 추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업무 프로세스는 그대로 하고 도구만 바꾸게 되면은 자꾸 어떤 경우들이 벌어지면은 시스템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세요. 기존의 프로세스를 바꿔야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식은 안 바꾸고 그냥 도구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뭐 팀별로 또는 회사의 전사적으로 공통 어떤 규정, 활용하는 방식,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시고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10단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5단계로 줄일 건지 좀 정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접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나 태스크를 실제로 열심히 등록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프로젝트나 채팅방 같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자꾸 모니터링 하시고 독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활용하는 부서의 어떤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시고 상도 주시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들과 방을 만들어서 그 고객사들과 실질적으로 이런 개선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을 계속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했던 점들은 저희가 제품 로드맵에 계속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타산 이렇게 활용하더라 라는 것들을 사례를 자꾸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 내에 다시 한번 내재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협업 툴을 도입하신 다음에 100%, 200% 활용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우는 앞에 보여드린 파일럿 단계부터 도입 이후 정착하는 단계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쉽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